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근대사회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86쪽 근대사인데 첫째 흥선대원군에서 1880년대 주요 사건 문제풀이. 자, 1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시기 일로 바르지 못한 거.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서원을 47개로 전리했다. 자, 주제는 이제 서원정리지. 서원정리는 영조 때도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도 나올 수 있다. 근데 47개로 정리했다.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정리하면서 이 말을 했단 말이야.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백성을 해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문제다.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동포제를 실시했다. 2번 당백전을 발행하고 지주의 결두전이라는 세금을 징수했다. 3. 법전을 정비해서 대전 통평과 육전 조례를 관행했다.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답은 3번인 거죠. 그래서 지저분하게 그런 거 바꿔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경국대전의 변천 과정. 그래서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 반포되는 거고 그 뒤에를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지. 통회. 그리고 바로 읽으시라 그랬지. 속대전, 통, 편, 회, 통. 그리고 왕은 영조부터. 영조, 정조, 흥선대원군. 따라서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 통편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정조 때고 대전, 회통이라고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를 관행했다. 1번, 중요한 제도지 이거. 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 그 중에서 이제 군정과 관련되어 있는 폐단.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동포제, 호포제. 동포제, 호포제 실시. 두 번째, 경복궁 중건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지. 경복궁 중건 사업을 실시했다. 그거를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그 다음에 사대문 통행세를 징수했다. 그 다음에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했다. 그 다음에 지주에게 결두전을 징수했다. 그 다음에 양반의 묘지림을 함부로 벌채했다. 백성들을 부역동원시켰다. 이 정도의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춘대 추납제도인 환곡제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사창제를 실시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기타 또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2번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정부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했다. 삼정 이정청 설치? 미국 상선 셔머노가 침몰했다. 이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독일 상인이 남영군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었다.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지.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활약했다. 이거는 신미양요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가장 먼저가 뭐다?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고종이 즉위하면서 왕이 된 거지. 근데 그 바로 전에 그래서 19세기에 요 세 왕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 때 있었던 일도 알아두시라고 그랬지. 철종 때. 그래서 순조 원년에 뭐가 있었다? 신유사옥이 있었다. 신유사옥, 천주교 박해. 그 다음에 관노비 해방했다. 공노비, 관노비 해방. 낙공노비 대상 6만 6천 명. 그 다음에 1811년에 홍경래난이 있었다. 홍경래난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와 관련해서 기타를 좀 한다면 통신사가 중단된 때지. 이게 통신사가 중단된 때가 이때다. 자,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조 씨가 일으킨 천주교 박해가 나와야 되지.
그게 이제 기해박해지. 기해박해. 기해사옥. 기해사옥하고 병오사옥이지. 병오사옥. 그 다음에 철종 때 중요한 거 나온다. 1851년에 신해허통. 신해허통. 설에 대해서 청료지 진출을 허용했다. 신해허통. 그 다음에 1860년 동학이 만들어진다. 동학. 동학. 그 다음에 1862년에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게 임술밀란이지. 임술밀란. 임술밀란. 그리고 이 임술밀란으로 설치된 게 삼정 이정청이지. 삼정 이정청. 그래서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 설치되는 거다. 자, 그래서 철종 때 있었던 거 3개. 신해허통, 그다음에 동학,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임술밀란, 삼정 이정청 설치. 그래서 요때 요 세 시기는 세도 정치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1863년에 고종이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몇 년까지 1873년 그래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근대사에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쭉 간 거고. 그다음에 1863년에 집권해서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퇴진하는 거지. 그래서 요 시기가 바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그래서 대내적인 개혁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대외적인 사건 있지? 요 안에 들어갈 게 뭐가 있다? 1866년에 병인박해. 그 다음에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이때는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재현이 나오면 안 되고 한성군과 양언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것도 정리해놔야지. 순서대로 계속 머릿속으로 순서대로 하세요. 병인박해, 대동강 침몰, 셔먼호 사건, 한성군 양언수 활약, 프랑스 강화도 침공. 그 다음에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구 사건, 독일 상인, 어디를 도굴 하려다가 남영군묘,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묘 도굴, 발각 도망. 그 다음에 1871년 신미년이지. 양요가 발생하지. 신미양요. 그 다음에 전국에 척화비 건립, 요게 순서란 말이지. 자, 그래서 요것도 순서대로 공부를 이왕 하실 거 하시면 그게 순서 발전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다. 자, 근데 3번 서양,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실로 맞지 않은 거.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이를 자손만대에 경계하노라.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이 글은 병인년에 지었단 소리야. 양요를 계기로. 그 비석은 신미년에 세운다. 이게 바로 척화비 문제지. 그래서 척화비에 새겨져 있는 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척화비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그러면 이 척화비와 관련 맞지 않은 거.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적 화이론을 개성하고 있다. 이항로와 기정진 등에 의해서 척화 주전론이 제기되었다. 서양의 사상은 배척하면서도 기술 중심으로 는 동도서기적 입장이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맞지 않는 것은 3번인 거죠. 3번. 이 당시에 근대 사회에서 두 가지 사상이 있는 거지. 두 가지 사상. 하나는 개화 사상하고 하나는 위정 척사. 그래서 위정 척사 사상하고 개화 사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놔야 되는데, 자, 위정 척사 사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척합이다. 척합이. 그런데 지금 3번 서양의 사상은 배척하면서도 기술을 중심으로, 이거는 개화 사상이라고. 그 중에서 온건 개화 사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위정척사는 사상도 기술 제도도 모두 배척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3번이야. 자, 그래서 이 척합에 관련된 내용은 위정척사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양요에 대해서 척화 주전론을 주장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항로하고 기정진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맞지 않은 건 3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근대조약의 일부이다. 틀린 것은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개소를 택한 후 지명을 정할 것이다.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양국 국민은 각자의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되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섭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자, 이거 강화도 조약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을 하나 정리해 놔야 되는 거지.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는 조일수호 조규. 병자수호 조약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하라.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허가한다. 무역을 허용하되 양국 관리 간섭은 배제한다. 일본 나오고 조선 나오고. 그럼 강화도 조약밖에 더 있어? 그럼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약 체결 이후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개항됐대. 맞지 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로 3개의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개항 직후에는 부산, 그 다음에 80년에 원산, 83년에 인천. 그렇게 해서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었습니다. 부산은 경제적 목적입니다. 원산은 군사적 목적입니다. 인천은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다. 맞죠? 이거는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불평등한 내용으로 돼 있다. 불평등 조약이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항이 그거지.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는 치외법권,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인정해 준 거. 자, 그 다음에 3번. 청을 배제하고 한반도에 진출하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몇 가지는 외우시라고 그랬지. 강화도 조약의 내용. 첫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다음에 개항, 일본 진출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이 된다. 개항. 그다음에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 영사 재판권을 허용했다. 그래서 요 4개는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랬지. 자, 그다음에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이항로가 내수 외항론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니죠. 이 체결에 반대해서 일어난 위정척사 운동은 누가 나와야 돼? 최익현이 나와야지. 최익현이 나와야지. 최익현. 그래서 최익현의 오불가소 외양 일체론이 나와야지. 오불가소 외양 일체론. 이항로 기정진은 요때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흥선대원군 이항로 기정진이 나와야지. 이항로 기정진이 척화주전론 내수외양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척화주전론의 내용이 어디에 반영돼 있다? 척화비에 반영돼 있다. 사상적으로는 위정적사 운동이고 의미로는 양요가 배경이 된다. 양요가 배경이 되어서 척화주전론이 등장하게 된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지. 자, 그래서 최익현이 나와야 돼.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4번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조일수호 조규 체결 직후. 조일수호 조규가 이거지. 강화도 조약. 직후 조선과 일본은 수호조규 부록과 통상장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것도 요새 문제를 내니까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체결된 2개. 부록과 무역 규칙이라고도 하는 거. 통상장정이라고도 한다 이거. 또 요 2개도 물어본단 말이야. 2개씩밖에 없지. 2개씩. 자, 그래서 간행이정 심리규정, 이거 간행이정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그랬죠. 일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개항장 심리로 개항장 심리 내에서 활동한다. 그걸 간행이정 심리라고 표현했다. 부록의 간행이정 심리. 그다음에 무관세 무역을 허용했다. 맞죠? 강화도 조약 때는 무관세 무역이지. 그래서 초기에는 일본과 무관세 무역. 이거는 규칙, 통상 장정에. 그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하였다. 맞죠? 요거는 부록의. 그래서 1번과 3번은 부록에, 2번은 무관세 무역은 통상 장정, 규칙에. 4번 1개월 전 사전 통보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1876년에 체결된 통상장정에는 식량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이렇게만 나와야 돼. 식량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때 들어가면 안 되고 몇 년에 들어가야 된다? 1883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883년이면 무슨 사건이냐? 이모군란 이후지. 1882년에 뭐가 발생한다?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이 1882년에 체결되는 거지. 갑신정변은 몇 년에 되는 거야? 1884년에 갑신정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사이에 1883년에 통상장정이 어떻게 된다? 통상장정, 무역규칙이 어떻게 된다? 개정된다. 그래서 이걸 조일 통상장정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개정이 된 거야. 그래서 강화도적 재결 직후 1876년에는 무제한 식량 유출 허용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방공령 선포하면 이때 나와야 된다고요. 방공령 선포하면 이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두 개를 더하라나. 방공령 선포, 요때 방공령 선포, 그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항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부 과세권을 허용하는다. 그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놔. 요건 1883년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는 4번이죠. 그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조선이 체결한 근대 조약 관련 글이다. 이 조약에 대해서 설명 드린 거. 미국 상민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미국이 나왔으면 벌써 그거겠지 뭐. 미국. 조선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귀군주가 내치 외교와 통상을 자주적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조선과 수호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본인도 이를 비준하였다.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같은 거지만 82년에 체결되는 건데, 이걸 이모군란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모군란보다 한 달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미국과의 조약 체결이다. 미국과의 조약 체결. 자, 그래서 조미수호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속방조회 문제가 되었다. 맞지? 속방조회 문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야.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청해주선으로, 맞지? 청해주선. 거중조정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규정되었다. 거중조정 최혜국. 맞죠, 이거? 무관세 무역을 허용한 불평. 이거 틀렸지, 4번. 그래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 3개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강화도 조약에는 없는데, 조미소 통상조약에는 있는 거. 거중조정, 최혜국 대우, 그 다음에 관세권 부과, 관세권 인정. 이거는 무관세. 관세, 무관세, 관세. 최혜국 대우 없어. 최혜국 대우. 거중조정 없어. 거중조정. 그래서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거중조정. 거중조정은 무슨 내용이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제3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와준다. 돕는다. 거중조정. 그 다음에 뭐야? 통상항해 등에서 제3국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균점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지. 최혜국 대우. 그 다음에 처음으로 관세권을 허용받았다. 관세 부과. 그래서 세 개 반드시 미국. 자, 그 다음에 7번.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체결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거.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한다. 측량권. 일본에게 측량권을 허용한 조약. 강화도 조약. 제물포, 원산 및 부산
만약 부산항이 적당하지 않다면 그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한성 양화진 혹은 그 부근에 편리한 다른 곳을 본 조약 시행일로부터 영국 무역을 위해 개방한다. 영국과의 무역 조약이겠지. 그럼 영국. 그럼 당연히 기역이 먼저지. 그 다음에 만약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9일. 이게 바로 뭐야? 거중조정조항이지. 거중조정조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미국이 서양 제국주의 중에서 최초지. 그러니까 영국보다 미국과의 조약 체결이 먼저지. 연도를 안 외우더라도. 따라서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 조약,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나와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경비를 목적으로 경비병을 둔다. 이것도 외워. 이건 제물포 조약이지. 제물포 조약은 무슨 사건의 결과로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 뭐 있어? 제물포 조약과 제물포 조약과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어서 생각하라고. 자, 이거는 무엇의 결과인 거야? 이모군란의 결과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지. 그런데 이거보다 조미수호 조약이 먼저지. 그러니까 이걸 제끼면 조미수호 조약이 이거보다 먼저인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과의 비교를 하면 영국은 82년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영국과 독일은 재협상을 해서 결론은 83년으로 주로 잘 물어봐. 그래서 83년으로 가자. 83년의 통상장정, 그 다음에 조영 통상조약,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그러면 강화도 조약, 미국, 제물포, 조영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역이 먼저죠. 그 다음에 디귿이 그 다음이죠. 그럼 3, 4번 중에서 하나겠지. 그 다음에는 리을로 가죠.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대충은 이렇게 하라고. 미국 1882년. 그 다음에 영국과 독일은 882도 나올 수도 있지만 83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84년에 러시아와 통상조약, 1886 프랑스, 요 정도는 좀 순서대로 알아놔. 미국, 그 다음에 영독,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근데 미국과 영독 각 중간에 무슨 사건을 하나 머릿속에 끼워 넣어라. 이모군란을 하나 머릿속에 끼워 넣으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번 통상계열원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나의 아버지 조선의 역관. 나의 아버지는 조선의 역관으로 당시 조선으로부터 중국에 파견되는 사절의 통역으로서 자주 중국을 왕래했다. 평상시 가장 친구가 있는 친구 중에 의관 유홍기라는 분이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는 중국에서 가져온 각종 서적을 주며 연구를 권했다. 각종 서적은 줄쳐놓으시고 그 뒤 두 사람은 사상적 동지로서 결합하여 조선의 정세가 풍전등하라 탄식하고 언젠가는 일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의했다. 자, 이 사람 누굴까? 오경석이라는 분이지. 자, 그래서 개화사상의 선구자, 통상계열원자도 있지.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세 사람은 개화사상의 선구자들이로서 통상개화론자들이라고도 한다.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다. 노론 집안, 명문가 집안의 자제다. 오경석은 역관이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역관으로서 이렇게 오경석. 그래서 유홍기는 의관이다. 그래서 일부 노론, 일부 양반, 일부 관리와 중인층을 중심으로 개화 사상이 형성되어 갔다. 박교수는 셔먼호 사건 때 평안도 감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셔먼호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다녀와서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개화 사상가로 전환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강화도적 체계를 지지한 사람이기도 해. 박규수. 오경석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각종 서적,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 그래서 그 두 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을 전래한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 그 중에서 오경석을 물어본 거야. 오경석에 대해서. 자, 18세기 후반 전개되었던 북학파 영향을 받아 개화사상에서 북학파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일 것 같은데? 왜 그냥 박지원이 북학파 실학자 썼으니까? 전체적으로 개화사상은 북학파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더 박규수. 그 다음에 근데 이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풀으셔야 되겠네. 한번 나머지도 해보십시오. 사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영향을 받았다.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중국에서 전래한 사람이 오경석이지. 이건 특히. 그다음에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한 입장이었지만 일본과의 조약 체계는 반대했다. 이게 틀렸으니까 일본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야. 틀렸죠, 이거 당연히. 얘네들 이항로 기정지는 통상 반대 운동을 하는 반면 얘네들은 서양과의 통상을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익현은 위정 특사가로서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에 반대했지만 박규수 등은 여기 체결, 일본과 조약 체결을 지지했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오경석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개화 사상을 좀 크게 물어본 거다. 통상개화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통상개화론은 대내적으로는 북학파 영향을 받기도 했다. 철학적으로는 주기론의 영향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는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서적으로는 해국도지 영환지략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그 다음에 2번은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중국으로부터 보급한 사람 오경석. 다음 4번 80년대 개화파에 영향을 주어 정부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미끄럼 맞죠? 그래서 박규수의 사랑빵 해가지고 서울 북촌의 양반집 자제들을 교육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화파라는 게 형성이 되고 개화파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개화파가 80년대 관리로 적용되어서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온건파, 온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로 나눠진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요 두 세력도 비교를 해놔야지. 온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 자,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걸 몇 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3번이지 뭐. 가다 시기에 실시된 개화 정책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조일수 조규를 줬다. 이모군란을 줬다. 갑신정변을 줬다. 요 사이에 실시된 개화 정책 간장 맞는 거. 요 시기지 그럼. 요 시기.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국내에 소개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해 교정청. 교정청은 1894년도에 설치되는 거지. 전주화약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1차 농민운동, 전주화약 이후에 정부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치한 개혁기구가 교정청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이 나오면 안 되고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가시기에는 통리기무화문과 12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화정책을 표현하면 개화정책이 80년, 80년과 81년의 개화정책의 내용을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83년 요때도 개화정책의 내용이 있는 거지. 요때 들어갈 게 뭐다? 머릿속으로만 정리한다. 80년, 81년에 2차 수신사 김홍집 일본에 파견, 조선 책략 보급. 그 다음에 일본에 또 조사 시찰단 영선사 파견.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 신사유람단 파견. 그 다음에 청나라의 영선사 파견. 그 다음에 개혁기구는 교정청이 나오면 안 되고 통리기무화문과 12사.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편도 나와야지 이때. 무이영과 장어영.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군영이 이때 폐지되고 오군영이 무이영과 장어영 2영으로, 그 다음에 2영 소속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 별기군 창설.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돼. 2차 수신사 김홍집, 일본의 조사시찰단 영선사 청해,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과 12사, 그 다음에 2영과 별기군.
그러면 1번이 맞는 거죠. 어쨌든 2번 틀렸다. 3번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별기군. 별기군은 나가 아니라 가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에. 그 다음에 청해 기술교육연수단 영선사. 그것도 가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 자,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어느 서적의 일본 내용이다? 이 서적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조선의 땅은 실로 아세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게 바로 조선책략이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생과 교류하면서 청나라 외교관 황준생이 지은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와 고종에게 바쳤더니 고종은 깊이 감명을 받고 널리 대신들에게 읽기를 권했다. 그래서 조선책략이 보급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는 거지. 일본 주재 청나라 외교관 황준생이 지은 글이다. 맞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맞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떻게 충고해놨어? 조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라. 방아책을 제시했지. 그러기 위해서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하라. 그래서 조선 책략의 보급으로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한다. 체결된다. 그러나 한편 이 조선 책략의 보급은 위정척사가들을 자극했다. 그래서 81년에 신사척사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신사 이거 나중에 쓸 거니까 이거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81년에 무슨 운동? 신사척사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지.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요때는 누가 나와야 된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홍제하게 만원 척사소. 그래서 영남만인소 운동과 만원 척사사 운동 등 위정 척사운동을 일으키는데 원인을 제어했던 책이 뭐다? 조선책략이라는 거예요. 조선책략. 맞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반도 중립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러시아를 막으라. 그 대신 친중국 결일본 연 미국하라. 중립론 구상은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지. 거문도 사건은 몇 년에 일어난다? 1885년에 일어난다. 1885년에 무슨 사건이 터진다? 거문도 사건. 그래서 1880년대 주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 이모곤란, 갑신정변,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 요걸 기본 축으로 해서 거 살살 끼워 넣는 거죠.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독일 영사 누가? 독일 영사 부들러가 고종에게 중립국을 건의했으며 우리나라 사람 누구? 유길준이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론을 구상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책략과는 좀 거리가 먼 거라는 거지. 근데 공통점은 있어. 공통점은 뭐냐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 그거는 공통점이야. 그러나 조선책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그걸로 하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글은 개화파의 두 흐름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개화파의 두 흐름은 그냥 읽지도 말아야 돼. 근데 딱 봐. 개화파는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거야. 개화파,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거. 근데 이제 이 개화파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온공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로. 온공개화파고 급진개화파로. 그래서 이게 자꾸 생각나야 돼. 개화파 두 가지 흐름이 온공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1880 초에 김윤식은 기어. 김윤식, 어연중. 김홍집, 김윤식, 어연중. 온건개화파. 이는 서양의 물질 문명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거를 동도서기라고 하는 거지. 동도서기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되 서양의 발달된 기술 문명을 중심으로 수용하여 근대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갔자. 이거하고 비슷한 입장이 중체서용론, 그 다음에 화혼,
양제라고 하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동도서기, 중체서영, 화원양제. 그게 바로 기억의 입장이다. 사람,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한편 임오군란 이후 수신사 일령을 일반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급진개화파라고. 급진개화파. 근대문물 시찰하고 훅구자와 육기치를 비롯한 일본 사상을 만든 후 니은을 급진, 그래서 훅구자와 육기치가 만든 게 바로 문명개화론이란 말이야. 문명개화론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 변법자강, 중국은 변법자강운동이야. 변법자강운동. 그래서 동도서기는 온건개화파적 입장이고 문명개화나 변법자강, 개혁은 급진개화파. 얘네들은 기술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 얘네들은 기술과 사상 모두 수용,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 얘네들은 김홍집, 김윤식, 어연중 플러스 민시정권, 주로 고위 공무원들. 얘네들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동인 등 소장파 관료 등.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동도서기, 문명개화, 변법자강. 자, 그래서 결국은 기억리은 빨리 풀어야죠. 뭐 1번 기억에 대해서 당시 위정축사는 비판했다. 맞지? 위정축사하고는 다른 거야. 위정축사는 개화 자체를 비판하는 거니까. 기원 정부의 친청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얘네들은 친청정책, 얘네들은 청과의 4대 관계를 당장 단절하자. 그래서 얘네들을 4대당이라고 불렀고 얘네들은 독립당이라고 불러. 개화당, 독립당. 2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김홍집, 어윤중 등도 니은을 주장했다? 아니라고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은 기억이라고 온건개화파. 얘네들은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동인 등 소장파 관료와 급진승려. 이동인은 급진승려야.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4번 니은을 주장한 사람들은 중국의 양무운동을 번복했다? 아니지. 양무운동은 온건개화파,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온건개화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개화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1번. 12번 다음 상소문에 나타난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하지만 기는 이로운 것으로 진실로 이용후생이 될 것인즉 농상, 의학, 무기, 주차 따위는 어찌 이것을 가려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동도서기적 입장이다. 동도서기. 다른 말로는 중국에는 같은 입장이 뭐다? 중체소용. 일본은 화혼양제. 기타 체서론. 다 같은 입장. 적합한 거.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은 위정척사가들이 주장하는 거지. 외양일체론. 특히 최익현. 이거에 반발해서 오불가소. 서양과 사교와 외세를 배격하되 서양의 사교와 외세를 배격하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최소론 입장이다. 이게 답인 거지 뭐. 인물성 이론을 사상적 연원하고 있다. 인물성 이론은 호론이고 위정척사로 이어지는 거고 인물성 동론은 낭론이고 그게 북학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지. 틀렸죠. 그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근대화의 모델. 메이지 유신은 얘네들이라고. 급진개화파. 얘네들은 청의 양무운동이라고. 그다음에 13번 다음 글의 주장과 거리가 먼 거. 지금 국론은 주하, 주전, 양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양 세력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고 서양 세력과 화친해야 한다는 것은 적과 내통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우리의 미풍양속이 지켜지지만 저것에 의하면 우리는 짐승과 같아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척화 주전론이다. 이항로 기정진. 척화 주전론. 거리가 먼 거 이 글과 성리학적 대의명분론을 강조했다. 대원군의 대외정책, 쇄국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맞죠 뭐. 척화비에 기록된 척화주전론의 내용이 이 사상을 배경으로 했다. 맞죠 뭐.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맞죠 뭐. 서양 세력의 침입을 우려하면서 발달된 기술 문명을 수용하자. 그거는 개화 사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나 온건 개화 사상이라고 하셔야 된다. 위정척사는 기술도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시다. 다음 상소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걸 고르면 이 강화는 강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약, 그게 강화도 조약이지 뭐.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 1875년에 뭐 운요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것이므로 이는 눈앞의 고식일 뿐 그들의 탐욕을 당연할 수 없다. 또한 일단 강화를 맺으면 물자를 교역하게 되는데 저들의 상품은 모두 수공업품이므로 무한한 것이나 우리의 문화는 모두 필수품이며 땅에서 나는 유한한 것이므로 이내 우리는 황폐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료지문이지. 최익현의 오불가소 중에 1번 내용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지. 최익현의 오불가소. 이때 주장했던 게 뭐야? 일본과 조약 체결은 안 된다.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 외양일체. 그 다음에 이항로는 이때 나와야 되지.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양요에 반발해서 척화주전론, 내수외양론을 주장했다.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했다.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을 뒷받침해줬다. 그 다음에 3, 4번은 81년에 나와야지. 신사척사운동, 조선책략, 조사시찰단, 영선사, 통리기무하문과 12사, 이영과 별기군 설치에 반발해서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 조선책략. 계속 지금 복습해 드리는 거야. 자꾸 생각을 하시라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홍지학의 만원 적사소운동.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글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가장 투자하는 거.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황준센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건대. 그럼 이것도 벌써 힌트야.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이때 조선책략을 가지고 국내에 소개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책을 봤단 소리 아니야. 이 책을 본 다음에 뭐야? 분노했다란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만손, 홍제야.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서 울음이 복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겨 속방의 직분에 충실한 지가 벌써 20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중량.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이간을 듣고 원교를 핑계로 근린을 배척하였다가 만일 이것을 구실 삼아 분쟁을 일으키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를 구제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 어렵고.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조선책략의 주요 내용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러시아를 견제하라고 충고한 책이라고. 방아책 제시.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라는 내용.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라. 그러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건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야.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근데 시대적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요 시기를 물어보겠죠. 어쨌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보급했다. 맞지 이거. 그 다음에 정부는 개혁을 위해서 통리기무하문과 12사가 나와야지. 이때는 통리기무하문과 12사. 일본의 사관학교를 모방한 신식군대 별기군 창설. 맞지. 정부는 근대교육 위해 동문학 유경공원을 설립했다. 이거는 이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동문학은 이때라고요. 1883년.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1886년. 그래서 80년대 근대화 정책은 어떻게 보라 그랬어? 요 시기하고 다 나머지는 83년 이후라 그랬지? 근데 요거는 연도까지 좀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정부 내에 외국어, 특히 미국, 영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통역반 양성했던 교육기관이 동문학 1883, 동문학.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 길모, 헐버트 등 미국인 선교사를 교사로 초빙해서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유경공원 1886.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지. 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거. 이 사건은 무이영 소속 구 훈련도관 군병들이 선해청 도봉소에서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급료로서 지급하려던 관리들을 구탄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하국 군병과 서울 빈민층의 민시정권에 대한 투쟁을 촉발하여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이건 뭐 쉽지. 이모곤란이죠, 이모곤란. 이모곤란 하나 단독으로 정리해 놔야 되는 거죠. 이모곤란. 6.1준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집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정확인 성리학을 지키고 다른 종교와 사상을 배척해야 한다는 사상이 배경인데, 이거는 위정척사가들.
위정척사가들이 한 행동은 이모군란 바로 직전에 신사척사운동을 전개한 거고, 이거는 위정척사가들이 주도한 운동이 아니라 구식군인과 도시빈민층. 청이 조선의 군대를 준시고 조선의 내정 외교 문제 깊이 관여하는 계획이다. 이게 답인 거지 뭐. 그래서 청에 의해서 군란이 진압당하죠. 결과 대원군은 청에 의해서 군란의 주모자로 지목되어서 압송, 끌려간다. 그 다음에 청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멜렌드로프, 마젠창 등 고문이 파견되어서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청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었다. 결론, 이모군란은 청이 개입해서 진압함으로써 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지. 4번, 정부는 국왕의 군대 장려 강화를 위해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했어? 이거는 이때죠. 이모군란 전에. 오군영 폐지, 이영 설치. 오군영 폐지, 이영 설치. 무이영과 장어영은 이모군란 전이지. 이모군란의 결과가 아니라. 자, 그래서 바르게 된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에 17번. 다음은 개항 후 일본에 파견된 사신과 관련된 자료이다. 사신을 파견해 된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새로 만든 국기를 묶고 있는 누구에게 달았다? 기는 흰 바탕으로 네모졌는데 세로는 가로의 5분의 2에 미치지 못하였다. 중앙에는 태극을 그려 청색과 홍색으로 색칠하고 모서리에는 건건, 감리, 사계를 그렸다. 이거 태극기 설명한 거죠. 그러면 근대사에서 태극기, 이 태극기 설명하는 글이 나오면 무조건 뭐지? 이러지 말고 빨리 생각하라 그랬지?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사신들이 있는 거지. 그게 이모군란 직후에 일본에 파견된 3차 수신사 내지는 사죄사라고도 한다. 김옥균, 박영효 등이 파견되었다. 김옥균, 급진기아파.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이모군란 이후 제물포 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3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들이 일본에 묵는 동안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차 수신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모군란 물어보는 거지 뭐. 그리고 이때 이모군란으로 파견된 3차 수신사 김옥균, 박용호 등이 이때부터 일본과 차관 교섭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갑신정변의 배경도 되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사건이라서 이모군란 물어보는 거지.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이 허용된 계기. 이거 제물포 조약이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 요건 이제 지웁시다. 요건. 이모군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체결된 조약. 제물포 조약. 그래서 군란 주모자를 처벌하고 배상금 지불하고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때 읽고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했다. 제물포 조약. 그래서 일본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조약.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청과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고 청상인에게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다. 청상인에게 한성, 양화진 등을 개방하는 내용이 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모군란. 그래서 사건을 물어봤잖아. 뭐를 주고서 이거의 영향일 수도 있지. 3차 수신사를 예로 주고 이 사건의 결과 제물포조약,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 맞죠 뭐.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고 군대 철수합니다. 이거는 텐진 조약 말하는 거지.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지.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 뭐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다. 그래서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 군대 철수에 합의했다. 사후에 군대를 파병할 시에는 사전 통고한다. 이거는 이모군란이 아니라 갑신정변. 그럼 이게 답인 거네요. 뭐 관련이 없는 거니까. 청으로부터 멜렌드로프와 마건상이 고문을 파견. 맞잖아. 청으로부터 마건상, 마젠창.
청해 내진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내지 통상권 허용한 조약이 이거라고.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밑줄 친 정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고르면 정변이 발생하자 청해 위안스카이는 군대를 끌고 국왕이 있던 창덕궁으로 진입했고, 자, 이것도 80년대 주요 사건은 창덕궁과 관련이 있고 1890년대 주요 사건은 경복궁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1896년에 경복궁에서 악원 파천하는 거고, 그리고 1897년에 다시 황궁을 한 다음부터는 덕수궁, 경운궁, 그게 이제 대한제국 수립이지. 그래서 대한제국 때는 망할 때까지 1910년까지 덕수궁. 그래서 창덕궁이 맞다. 창덕궁으로 진입한 거 맞지. 일본군은 철수하고 김옥균 등도 일본과 함께 인천을 통하여 일본을 망명했다. 이거 뭐 김옥균 나오고 뭐 창덕궁으로 진입했는데 일본군은 철수하고 김옥균은 망명하고, 그래서 3일 만에 무너지고, 이거 갑신정변 말하는 거네. 갑신정변. 틀린 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그러니까 정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준하고 있다. 맞지?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은 급진기아파들이. 급진기아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기아파.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인 개혁을 하고자 했다. 맞지? 2번.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요것도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그 두 개 공통적으로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일본 공사관이 공격을 당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요 때는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 요 때는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서 소실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의도적으로요.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재물포 조약이야.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한다 조선이. 그러면 한성 조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최초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다. 맞죠?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평등 사회를 지향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한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었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4번. 정변 후 청해 정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틀렸지. 근대화 정치 더 강력하게 준다. 틀렸지. 이거 반대지. 갑신정변도 결국은 청해 개입으로 진압당해서 오히려 청해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고,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급진기아파가 3일 만에 무너짐으로써 근대화 정책은 후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서술한 거야.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뭐. 그 다음에 19번. 밑줄 친 거사가 성공하면 하고자 했던 일로 볼 수 없는 거. 일찍이 박용효 등은, 박용효 힌트 하나 나왔네. 박용효 등은 일본과 서양을 다녀와서 저들의 부강함을 부러워한 나머지 옛 풍속을 모두 버리고 서양 제도를 배워 개화의 열매를 맺으려 힘썼다. 은밀히 모의하여 임금을 위협하여 경호궁으로 옮겼어? 정변이 발생하자 그 정변의 주동자들은 창덕궁으로 가서 왕에게 지금 밖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위험하니까 급히 거처를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덕궁에서 경호궁으로 피신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건이 있지. 김옥균 김옥균이 아니구나. 경우다. 그다음 민태호 등을 제거하고 일본을 꿰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청나라 군대를 막으랬다. 일본의 후원을 얻어서 일으켰다. 그리고 거사가 성함을 하고자 했던 일을 차례대로 시행하려 하였다. 주모자들이 도주하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바를 밝힐 수 없게 돼.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뭐 박신정변. 자, 했던 일,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 이거는 저거 물어보는 거지 뭐. 얘네들이 추진했던 거 혁신정강, 이들의 개혁 정책은 혁신정강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혁신정강의 내용 물어보는 거지. 혁신정강의 내용을 물어본다.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하여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거야.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하고 대원군을 속히 귀국하게 하라.
지조법을 개혁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지정하셨나. 지조법 개혁. 수치 제도의 개혁으로는 그런 게 있다. 지조법 개혁. 그다음에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백성들이 진 공사체를 무효한다. 요게 좀 어려운 거야. 공사체 무효는 동학으로 갑니다. 공사체를 무효로 해 주십시오. 그런 동학으로 갑니다. 폐정개혁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말아라 라고 돼 있다. 그거하고 비교. 모든 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맞지? 재정에 일어나. 재정에 일어나. 호조로 재정을 일어나 하라.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4번이죠. 3번이죠. 뭐 3번.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개화 후 체결된 조약의 일본 내용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일본 공사관의 군인 약관도 경비한다. 일본 공사관 경비병 재물포 조약. 청상인이 한성 양화진에 와서 무역함을 한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일본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다. 1개월 전에 통고하고 반공령을 선포한다. 1883년 통상장정 개정.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조선이 부담한다. 1884년에 한성조약. 청일 양국 군대는 철수하고 이후 파병 시 상대국에 사정 통과한다. 이거는 1885년에 텐진조약이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재물포조약이 먼저 나와야 된다. 제거된다. 디귿. 조약의 순서이다. 재물포조약이 이거고요. 조청상민수륙정전 이거고, 요건 둘 다 이모군란의 결과 같은 해야. 82년. 그다음에 디귿. 최혜국 대우 인정하고 조선은 3개월 통고 반공령을 선포한다. 이거는 83년이라고 그랬지? 83년. 그러니까 요게 더 먼저 둘 중에서 하나가 더 먼저 나와야 돼. 요게 뒤야. 그 다음에 공사관 신축비용. 이거는 갑신정변보다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같은 해지만 82년에 이렇게 갑시다. 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이모군란, 재물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그다음에 요 두 개는 83년. 그다음에 84년에는 갑신정변과 한성조약까지만. 여기다 썼지만 사실은 텐진조약 있죠. 텐진조약은 거문도 사건보다도 조금 뒤야. 같은 85년인데 거문도 사건보다 뒤로. 텐진조약 이렇게. 좀 이게 좀 미세한 부분인데 한성조약, 거문도 사건, 텐진조약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근데 같은 82년이면 요게 먼저야. 재물포조약. 그럼 재물포조약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기억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니은일 것 같은데 그럼 뭐 1번이 답인가 본데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1번.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재물포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통상장정 개정, 그다음에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지. 조금 좀 정확해. 그러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반드시 기계처럼 튀어나오게 알아놔야 돼. 계속 나오는 문장이니까. 자, 그다음 21번. 다음과 같은 대한 방안이 나왔을 무렵에 역사사를 고르면 우리나라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이것도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중립국 논의가 대두되었다. 그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6.1준의 글이야. 6.1준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론 구상. 다음과 같은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설 무렵에 역사적 사실을 고르면 그러면 뭐 거문도 사건 물어보는 거지 뭐. 1번 조선 책략의 보급에 반발해서 이만서 영남 만이소 운동이 전개돼. 이거는 81년이지. 이때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정리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했다. 그거요. 결국은 이게 원인과 이게 결과, 배경 결과. 이게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1번 미우라 공사는 친러내각을 무력투기해서 명성황, 이건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니까 1895년 을미사변 말하는 거지 이거. 고종은 러일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전시 중립. 그래서 이거는 러일 전쟁의 기운이니까 1904년 초란 말이야. 그래서 중립국 논의가 대두했다. 그럼 배경은 크게 두 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러일 전쟁을 계기로. 1904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그런데 이제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하면 부들러하고 6.1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 때 중립론이 대두됐다. 그것도 당연히 알아두지만 고종이 일방적으로 전시 중립을 선포하지. 근데 일본은 그걸 무시하고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6.1준의 중립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문도 사건을 물어보는 거지.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